야채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야채도 우리 몸속에 많이 먹으면 다 기름이 되고 내장 지방이 되고 더 쌓이면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에다가 만성염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당뇨하고 고지혈증 이런 거 극복하는 제일 첫 번째 열쇠는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약사님 나는 된장찌개에 나물만 먹는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할까요? 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을까요? 저는 왜 당뇨에 걸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 복부 지방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점심 뷔페를 먹었거든. 뷔페를 먹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후 내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먹었으니까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습관인데 저는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요, 이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하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우리 몸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방에서는 기라 그래요. 기의 양이 정해져 있대요. 이 기를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진하게 많이 써버리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식하는 사람, 약간 마른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심 없이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가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길게 간다라는 좀 허탄한, 좀 헛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너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는 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먹고 편안하게 쉬지만 먹는 순간에 뭐 위와 장과 간과 췌장과 뭐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바빠지거든요. 그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소화시킨다고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온 전신의 그 골격근과 이런 막 심박수도 올라가고 이거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좋기는 해요. 많이 먹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낫긴 하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야채만 먹는데 왜 나는 살이 쪘을까, 왜 기름이 많을까. 제가 언젠가 제 아는 그 친척 아주머니 집에를 갔는데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게 벌써 한 30년 더 전인 것 같아요. 30년 더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갔으니까. 오래간만에 그 친척 아주머니 집에 갔는데, 그냥 제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 집에서. 정말 그때는 제가 약사로서 이렇게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분의 그날 일이 제가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가 됐어요. 밥을 양푼에다 드시더라고요. 이게 밥이 양푼이에요. 딸이랑 둘이 들어와가지고 밥을 양푼에다가 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야채는 전부 다 친환경 야채긴 해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야채만 거기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밥보다 야채가 더 많이, 이래가지고 그 양푼에 비벼가지고요,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제가 그 양에 놀랐어요. 사실 내용은 전부 다 뭐 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2사람 먹을 거를 넣었으니까. 근데 야채를 넣으니까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맛있게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엄청난 양에 저는 놀래가지고, 저게 야채니까 저렇게 먹어도 되나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에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소식을 들으니까 당뇨 합병증이 와서 잘 못 걸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가 몸집이 커요? 사자가 몸집이 커요? 호랑이나 사자가 몸집이 커요? 호랑이나 사자도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다 그러대요. 그런데 소가 훨씬 크죠. 근데 소가 뭘 먹어요? 소는 고기 안 먹어요. 소는 풀만 먹죠.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이 본래 훨씬 크거든요. 물론 사람하고 이제 소화 기전이 달라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그 풀 거기서도 전부 다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셀룰로스까지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위가 4개라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긴 하는데 조금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야채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야채가 몸에 들어갔을 때 결코 부드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요. 이것도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기름이 돼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석유 유가 파동이 나가지고 엄청 기름값이 치솟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치솟았을 때 어디 브라질인가 저 남미 어디에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에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든 거예요. 알코올 그거를 이제 또 더 계량을 해가지고 그걸 자동차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가 여러분 그게 풀이잖아요. 이게 식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고요. 그 알코올을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몸에도 옥수수나 탄수화물 또 심지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야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살찌는 원인을 밥만으로 보셔가지고요. 밥량만 줄이시더라고요. 밥은 정말 거의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어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다 같이 호텔에서 뷔페를 가면은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밥은 아무도 안 드세요. 안 먹고 전부 야채 샐러드에다가 뭐 치즈에다가 작은 빵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커피랑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커피에다 이런 거 드시는데요. 여러분 이 야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칼로리가 돼요. 칼로리가 되는데 밥만 적게 먹어서 내가 살이 안 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지구상의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는 다 CHON으로 되어 있어요. C는 탄소고요. H는 수소고 O는 산소, 그 다음에 N은 질소거든요. 우리가 먹는 여러분 밥이나 식탁 위에 얼마나 많은 반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초식동물이 먹어요. 그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풀도 먹는데 초식동물도 먹고 또 육식동물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잡식동물도 뭐 돼지는 다 잡식동물이니까 뭐 닭도 사람이 이렇게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치킨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다 먹잖아요. 여러분 먹이 사슬을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 이게 제일 밑바닥에 식물이거든요. 하여튼 이 식물이 영양소를 만드는데 식물이 영양소를 만드는 최초의 원료가 뭐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땅속의 물, 그리고 햇빛 이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땅속에 또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비료 쓰시는 분들 질소 비료 쓰시잖아요. 이 질소가 들어가면 그게 단백질이 되고요. CHO,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탄소. 그 다음에 물이 H2O잖아요. 거기에 수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또 물도 분리되면은 그게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질소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그 많은 우리가 먹는 과일, 그 달달한 과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많은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만 달리했지 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과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지방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약국에 이제 오시는 분들, 지금은 제가 상담을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전부 다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절에서 오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 스님들이요 전부 다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에다가 그런 이렇게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또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몸속에 기름독, 식독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당뇨, 고지혈증 그런 거 다 있으셨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요즘에 스님들도 고기를 먹지만 아마 풀만 먹어도 많이만 먹으면 동일하다는 생각, 제 지론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싱겁게 먹는다 이래가지고요 거의 국이나 반찬을 소금을 안 치고 맹탕으로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맹걸로 해서 먹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소금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 맛있게 해서 소금을 적당히 쳐요. 그런 다음에 그 먹는 양 자체가 적어야지 우리 몸에 과부하가 안 걸려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 많은 음식을 다 소화시키느라고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다 지쳐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널브러지면 그게 이제 당뇨병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 진단으로 그거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는 당뇨약, 그 약의 90%는요 인슐린을 쥐어 짜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에 인슐린 호르몬을 쥐어 짜내는 약이라 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혈당은 적당 수준이 있어야지 이게 뚝 떨어지면 저혈당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췌장이 금방 지쳐요. 여러분 췌장암이 무섭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암 중에는 췌장암이 제일 무서워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췌장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약이 당뇨약이거든요. 이런 당뇨약을 자기가 먹고 난 당뇨약 먹어서 혈당은 정상이야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억지로 췌장을 쥐어 짜내가지고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은 끌어내렸을지 몰라도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몸속에서는 계속 당분이 넘쳐 있고 음식을 항상 많이 드시니까. 그러니까는 야채만 먹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복부 지방이 생기냐. 복부 지방이 생기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중장년들 층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약사님, 제가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한 80%, 90% 정도는요, 과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많이 먹지 않아요. 저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밥은 이만큼 먹고 반찬을 잔뜩 드시는 거죠. 하여튼 먹는 양이 많은 거예요. 밥은 거의 안 드시는데 군것질을 잔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과일을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설탕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세요? 과일은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풀코스, 그 고급 식당에 가서 풀코스 요리를 먹으면 과일이 조금 나오죠. 그 조금 나오는 그만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과일은 허리띠 풀어놓고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일은 맛있잖아요.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더 달고 훨씬 더 맛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 중추에 포만감을 일으키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게요. 이 배에서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세요? 배가 부르다라는 거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배가 부르구나 그만 먹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래서 급히 먹으면 포만감 중추가 어떤 감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몸에 적당한 음식 양을 우리가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확 먹으면 소나기 밥을 먹으면 그런 중추가 작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늘 먹던 양이라 자기는 이게 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이게 과당은 포만감 중추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특이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을 밥보다도 과일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병이 생겨요. 이 과당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꼭 술처럼
바뀌거든요.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어디 살이 쪄요? 정확하게 배에 살이 쪄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저를 도와주셨던 약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약사님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신실하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가운도 언제나 깨끗하게 잘 정돈해서 입으시고 아주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멋진 분이 왜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그랬거든요. 깜짝 놀라게 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잖아요. 그분이 한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이라던가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를 드셨대요. 그게 자기 사는 낙이었대요. 그렇게 계속 먹고는 10년을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뱃살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알코올, 아까 제가 옥수수로 알코올 만드는 얘기했죠. 우리 술이 다 알코올이잖아요. 그 알코올이 복부지방, 전부 복부지방 그리고 간의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그 지방이 되는 거예요. 왜 알코올이 지방이 되냐고요. 알코올 램프 여러분 불 켜잖아요. 그리고 그 알코올을 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좀 개조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막 술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신선한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몸에 좋다기보다는 우리 내심 뭐예요?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과일로 자기 생활비 지출만 한 6, 70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을 조금 먹는 거예요. 그거 과일 과당 그렇게 먹으면 다 당뇨 오고요. 몸에 엄청나게 염증 생겨요. 그 과당은 술이랑 똑같이 복부지방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처럼 지방 쌓이게 만들고요.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실 너무 깡마른 노인들은 골다공증도 오는데 약간 살집이 있는 거는 몸무게가 조금은 나가는 게 좋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좀 너무 말라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제가 화면에는 좀 쪄 보이죠. 실제로 저를 보시던 분들은 제가 너무 말랐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약간 살집이 있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것보다 약간 경계 수치라면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게 차라리 더 오래 산다고 그런 말씀을, 이거 정확한 통계 수치고요.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 사실 팩트예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수명이 짧아져요. 그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몸에 근육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만 쌓여요. 피 속에 지방이 내려가는 대신에 체지방이 이렇게 쌓이고 근육은 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에 최악의 약이 저는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퇴출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기전을 바꿔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나온 약은 겉으로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지만 사실은 사람 잡는 약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뇨하고 고지혈증 이런 거 극복하는 제일 첫 번째 열쇠는요, 음식을 고르게 소식하는 거예요. 작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조금 더 자주 먹는 거죠. 과일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사과도 한 번에 한 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외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개 드시고 식후에 한 개 먹고 또 점심 식후에 또 하나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참외가 좋아도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온몸에 염증 생겨요. 하여튼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도 고기랑 똑같이 약간 부족한 듯하게 먹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특히 나이가 30 넘어가잖아요. 이제 30살이 딱 넘어가면 사실은 26, 7부터도 그래요.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깜짝 놀라게 노화가 빨리 시작돼요. 그때부터 벌써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우리 몸은 성장이 멈춘과 동시에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사량 조절에 들어가야 돼요. 약간 적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격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돼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그냥 자동차를 쳤을 때 계속 악셀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악셀을 계속 부앙 밟으면 어떻게 돼요? 좀 오래된 경유 자동차 같지 않아요? 나이 한 4, 50 넘어가면 우리는 경유 자동차 같은 그런 몸인데요. 이거를 계속 악셀을 밟으면 뒤에 시커먼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우리 몸 속에서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몸 금방 망가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요.
운동을 하는데도 아프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주름이 많이 생겨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다 주름, 걷잡을 수 없이 주름이 많아요. 그 주름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주름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에도 전부 이런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을 극복하는 우리가 하여튼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제 1번 순위는요. 약간 작게 먹는 거, 그리고 밤에 늦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 술도 안 좋지만 하여튼 과일이 굉장히 이렇게 절제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단 음식이 굉장히 나빠요. 보통 우리가 뭐 빵이나 케이크나 과자, 그 다음에 카페 음료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에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항상 정말 최소한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작은 과자나 조그만한 초콜릿 묻어있는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게 한 개 단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왜 한 개 단위로 있겠어요? 한 번에 한 개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막 5개씩 제한 없이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말씀드리면 그게 혈당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잘 떨어지는 분들은 정말 뭐 혈당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 약이 어떤가 싶어서 검사해 본다고 자기가 막 더 많이 먹어보신대요. 더 많이 먹고 생기산 먹어보고 이게 낫는 약인가 어떤가 테스트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기 몸 갖고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 제 1단계는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삶의 궤적이 지금 내 건강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0, 50대 넘어가지고 만성질환, 어떤 성인병이나 혈관병이나 이런 게 생긴 거는요, 전부 삶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열심히 살고, 과열되게 살고, 특별히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온 성적표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몸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공부해보고, 재정비를 해서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야채도 우리 몸속에 많이 먹으면 다 기름이 되고 내장 지방이 되고, 이것이 더 쌓이면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식이요법, 물론 이제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또 식이요법인데요.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식이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님 제가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진약사몰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B도 B100단위 제 이름 진정주 비타민 B가 B100이잖아요. 그거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 먹는 거를 꼭 권하는데요.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렇게를 먹으면 비타민 C의 부작용, 뭐 사람들이 뭐 결석 생기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위장장애도 하나도 없어요. 이 세트대로 이렇게 드시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해서 B, 마그네슘, 오메가3를 한 포에 넣어놓은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비타민 C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이게 적극적인 식이요법이에요. 여러분, 식이요법이 나쁜 거를 안 먹는 것이 이제 소극적인 식이요법이라면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게 또 식이요법이잖아요. 근데 뭐 자연인처럼 뭐 자연 속에서 먹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 시골에서 어촌이나 산촌이나 이런 데서 그 자연식이만 하시는 분들이 더 늙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연식만 해법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편안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비타민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 활용하셔서 우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기름 3종 세트, 이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B도 마그네슘도 중요하죠. 근데 이때 이제 오메가3, 그 외에 이제 레시틴, 올리브유, 뭐 감마 리놀렌산 같은 이런 기름도
그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기름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적극적인 식이요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해서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의 하여튼 건강을 돌보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